10.5절에서는 명령어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프로세서가 하나 선정이 되면 그 프로세서가 제공하는 명령어들에 대한 설명이 명령어 설명서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스트럭션 매뉴얼이라고도 하고 인스트럭션 데이터 시트라고도 합니다. 이 10.5절에서는 프로세서가 제공할 수 있는 명령어 종류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 부분이 데이터 전달 명령어고요. 그리고 두 가지가 데이터 처리 명령어고,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 조작 명령어서부터 인터럽트 여기까지가 프로그램 제어 명령어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 시스템 제어 명령어라는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전달 명령어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거죠. 보통 적재라는 동작은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옮기고요. 저장은 레지스터에서 메모리로 옮기고, 이렇게 적재 저장이라고 표현하는 프로세서도 있고, 어떤 프로세서는 그냥 move, 펜티엄 프로세서 계열이 그런데 이거는 move라는 그 동작 코드를 쓰고요. 임의의 레지스터에서 메모리를 옮기든지 메모리에서 메모리를 옮기든지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로 옮기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그 move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적재 저장 이런 명령어들은 한 곳으로만 옮기는데 동시에 두 개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명령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익스체인지 명령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스택을 활용하는 이 푸시 명령어하고 팝 명령어도 데이터 전달 명령어의 일종입니다. 다음은 입출력 명령어입니다. 이것도 데이터 전달 명령어인데 입력 명령어는 입출력 포트에서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출력 명령어는 레지스터에서 입출력 포트로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출력 명령어는 주소 지정 방식이 간단합니다. 직접 주소 방식을 쓰든지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쓰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지정 방식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산술 명령어입니다. 산술 명령어는 단항연산 명령어가 있죠. 절대값을 계산하고 음수로 만드는 것, 증가, 감소, 제곱근 이런 명령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수에서만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항연산 명령어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술연산 명령어는 데이터 형식이 부호 없는 수에도 적용할 수가 있고 정수에 적용할 수도 있고 실수에 적용하는 것도 있고 이지나 10중 코드에 대한 명령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크기도 달라서 8비트 연산 명령어, 16비트 연산 명령어, 32비트 연산 명령어, 64비트 연산 명령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리 연산 명령어 그룹입니다. AND와 XOR 명령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와 상대되는 NAND, NOR, XNOR 명령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논리 단항 연산 명령어는 NOT, 0과 1을 바꾸는 명령어죠. 그리고 클리어 빛, 셋 빛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레지스터의 어느 특정한 비트 하나만 0으로 만들거나 1로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시프트 명령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논리 시프트, 그리고 산술 시프트 또는 회전 명령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전 명령어는 레지스터에서 이렇게 밀려 나가는 데이터가 뺑 돌아서 앞으로 다시 들어가게 만들면 그것을 로테이션 회전 명령어라고 합니다. 다음은 상태 레지스터 조작 명령어인데요. 비교하는 컴페어 명령어가 있습니다. 컴페어 명령어 컴페어 A,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A와 B를 빼는 연산을 합니다. 그리고 뺀 결과를 어디다 저장하지는 않죠. 저장하지는 않고 빼기만 하고 뺄셈에 의해서 상태 레지스터만 바꿔놓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명령어는 빼기 대신에 AND 연산을 합니다. AND 연산. 테스트 AB라는 명령어는 AND 연산을 해서 이 상태 레지스터의 값들을 바꿔놓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상태 레지스터 안에 보면은 이 상태 레지스터에 여러 가지 플래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캐리 플래그하고 인터럽트 플래그를 세트하고 리셋 시키는 명령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STC는 set 캐리 플래그, 캐리 플래그를 1로 만들어 주고요. 클리어 캐리 플래그는 이 캐리 플래그를 0으로 만들어 줍니다.
STI는 인터럽트 플래그를 1로 세트시켜서 인터럽트를 허용하는 명령어고, CLI 명령어는 클리어 인터럽트 플래그 해서 인터럽트 플래그를 0으로 만들어서 인터럽트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다음은 분기 명령어입니다. 분기 명령어는 동작 코드가 분기하라는 명령 부분이 있고 분기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이 어떤 것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무조건 분기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무조건 분기 명령어가 있고 조건 분기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퍼랜드가 주어지는데 이 오퍼랜드는 분기 목적지 주소죠. 분기 목적지 주소인데 이 분기 목적지 주소를 주는 방법은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일 수도 있고 레지스터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일 수도 있고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분기 명령어의 그 니모닉 코드는 어셈블리 코드는 BR이라고 브랜치라고 쓰는 프로세서도 있고요. 점프라고 쓰는 프로세서도 있습니다. 조건 분기를 실행했을 때 이 조건에 맞으면 조건이 참이면은 실제로 PC 값이 분기 목적지 주소로 바뀌죠. 이런 것을 브랜치 테이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x가 y보다 크면 어디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이 참이 돼서 PC 값이 바뀌게 되는 것을 브랜치 테이큰 이렇게 얘기하고 PC 값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다음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브랜치 not taken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용어니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예제 10의 8을 보겠습니다. 교재는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는데요. 이 예제 번호가 11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8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태 레이서 값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이 명령어를 실행한 후에 PC 값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기가 taken일지 not taken일지 판단하라는 건데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명령어 길이가 2바이트이고 현재 실행하는 명령어는 1000번지에 저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명령어가 1000번지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이 명령을 실행할 때 프로그램 카운터는 그 다음 명령을 가리키고 있죠. 현재 그래서 PC 값은 얼마죠? 1000에다가 이 2바이트라고 했으니까 현재 PC 값은 1002입니다. 1002. 현재 PC 값은 1002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브랜치 0 플러스 100 이거죠. 그러니까 현재 제로면 현재 위치에서부터 100을 더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치 if g가 1이면 그러니까 g가 1이면은 현재 PC에다 100을 더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건데 현재 g가 0이죠. g가 0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1번은 이제 브랜치 not taken이죠. not taken이니까 PC 값은 1002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brng면은 제로가 아니면 g가 0이면은 100을 더해라 라고 했어요. 지금 g가 0이니까 ng죠. ng 상태입니다. 그래서 브랜치 taken이죠. 이때는 분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PC 값이 1002인데 여기다 100을 더하니까 그럼 1102번지로 점프가 되겠죠. 1102번지로 이렇게 분기가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BRC 플러스 24 했습니다. BRC인데 C가 1이면 분기를 해라 라는 거죠. 근데 C 플래그를 보니까 1이죠. C 플래그를 보니까 1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3번도 브랜치 테이큰이죠. 브랜치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현재 PC 값이 1002니까 여기다 24를 더하면은 1026이 되겠네요. 이제 1026. 이 명령을 실행하고 나면 PC 값은 1226으로 바뀌어서 분기가 일어납니다. 다음은 서브루틴 호출 명령어인데요. 이 기계어에서는 서브루틴 호출이라는 말을 쓰고 고급 언어에서는 함수 호출이라고 하죠. 함수 호출이 서브루틴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 서브루틴 호출 명령어는 call 다음에 서브루틴의 시작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함수를 호출한다는 뜻이고 서브루틴의 시작 주소가 그 오퍼랜드로 주어집니다. 이제 call 명령어는 이 명령어를 만나면 어떤 일을 하냐면 돌아올 주소를 저장을 합니다. 돌아올 주소를 보통 스택에다 저장을 하죠. 근데 돌아올 주소라는 건 현재 PC에 저장되어 있죠. PC가 현재 명령어의 다음 명령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그냥 PC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스택에다 저장을 하니까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푸시 PC를 스택에다 저장을 하고 PC에다가 서브루틴 시작 주소 이 오퍼랜드에 해당하는 것을 PC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서브루틴에 이 함수에 있는 명령어들을 시작하게 되겠죠. 실제로 고급 언어 C 프로그램에서도 함수 이름은 그 함수가 있는 그 함수에 해당하는 명령어들이 있는 그 메모리 주소입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 자체도 메모리 주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리턴 명령어는 PC에 저장해 놓은 것을 꺼내서 리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턴 명령어는 PC를 복구하는 일만 합니다. 스택에 대해서 팝 PC 하면 이게 리턴 명령어를 실행하는 게 됩니다. 다음은 인터럽트 명령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럽트 명령어는 소프트웨어로 인터럽트를 거는 건데요. 인터럽트 다음에 인터럽트 번호를 써주면 됩니다. 인터럽트가 프로세서별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인터럽트를 걸 수 있도록 인터럽트 번호를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럽트 명령어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이 시스템 콜을 구현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시스템 콜이라는 것은 컴퓨터 사용 모드가 유저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OS 모드가 있죠. OS 모드를 시스템 모드라고 하는데 이 유저 모드에서 시스템 모드로 들어갈 때 이렇게 전달하는 이 동작을 시스템 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저 프로세서에서 OS 서비스를 요청하는 이 동작을 시스템 콜이라고 하고 이런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int 다음에 n이라고 인터럽트 번호를 주면 되고 실제 일어나는 동작은 프로그램 카운트하고 상태 레지스터를 저장을 하고 PC에다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를 넣는 역할을 합니다. 인터럽트에서 리턴하는 명령어가 iReturn 명령어죠. iReturn, 인터럽트 리턴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는 이 인터럽트 요청 명령어의 반대 역할을 하면 되죠. 그대로 복귀하면 되니까 상태 레지스터 스택에서 팝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를 팝하면은 그럼 인터럽트에서 리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명령어는 시스템 제어 명령어입니다. 이 시스템 제어 명령어는 시스템 관리 또는 운영체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명령어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걸 잘 쓰질 않아요. 할트 명령어라는 건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명령어입니다. 프로세서가 이제 명령어들을 실행하다가 할트 명령어를 만나면 이제 그 명령어 사이클을 더 진행을 안 시키는 거죠. 예전에 보면 이제 프로세서를 그 자체 하드웨어를 디버그 하기 위해서 프로세서 핀에 어떤 신호들이 나와 있는가 이런 거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이런 할트 명령어를 만들어서 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명령어는 웨이트 명령을 실행하면 프로세서가 동작을 더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바깥에서 외부에서 어떤 이벤트를 주면 어떤 핀의 값을 0에서 1로 바꿔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이벤트를 주면은 다시 그 명령어 사이클을 진행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no operation이라는 명령어는 이건 지금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no operation. no operation이라는 명령어는 오퍼레이션이 없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어가 있는데 이 명령어를 인출해 와서 해석해보고 no operation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소모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이거는 프로세서가 워낙 동작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외부 그 디바이스 입출력 장치랑 어떤 그 상호작용을 할 때 프로세서가 일정 시간 기다리기 위해서 그냥 시간만 소모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기 위해서 이 no operation 명령어를 반복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 명령어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도 잠시 설명을 했었는데 프로세서의 이 동작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OS를 탑재하는 프로세서는 크게 두 가지 동작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 모드고 하나는 유저 모드입니다. 유저 모드. 시스템 모드는 이제 커널 모드라고도 하고 운영체제 모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모드고 그 다음에 사용자 모드는 유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모드죠. 그래서 프로세서 자체가 자기가 어떤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 모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태 레지스터 안에 이걸 표시하는 플래그가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 모드에서만 동작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프로세서마다 다른데, 이 시스템 모드에서만 동작할 수 있는 명령어를 프리빌리지드 인스트럭션, 우리말로 번역할 때 특권 명령어라고 합니다. 특권 명령어. 이 여기에 속한 명령어들은 시스템 모드에서만 동작할 수 있고, 유저 모드가 이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은 익셉션이 일어납니다. 익셉션. 특별한 인터럽트가 일어나는 거죠. 유저는 이 명령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특권 명령어에 해당하는 명령어의 이해는 특수 레지스터를 관리한다든가 또는 메모리를 관리하기 위한 거라든지 입출력 명령어, 이런 것들은 이 시스템 모드에서만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10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프로세서가 제공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하나씩 다 소개를 했습니다. 명령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11장에서는 메모리 기억장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캐시 기억장치하고 가상 기억장치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